안녕하십니까. 오늘 입학식 사회를 맡은 산업경영공학과 임정은입니다. 곧이어 입학식이 시작되오니 학부모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사 행렬이 있겠습니다. 행렬은 학과 기수단, 신입생, 교수단, 총장과 보직자 순으로 입장하겠습니다. 지금 학과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입생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수단이 메이스를 선두로 입장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교 김도현 총장님과 보직자분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학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많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교 김도현 총장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학년도 포항공과대학교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교무처장의 학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포스텍은 과학과 기술의 심오한 이론과 다양한 응용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함으로써 창의적인 과학 영재를 양성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을 목표로 1986년 11월 25일
교육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12월 3일에 개교하였으며 김호길 박사가 초대학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1987년 3월 9개 학과에 249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으며 11월에는 교육부로부터 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 9개 학과에 109명의 석박사 과정을 선발하여 1988년 3월부터 대학원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포스텍은 미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창의력을 함양하고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과정을 운영하여 1990년 2월 석사과정 졸업생 80명을 배출한 이후 석사 7,552명, 박사 3,472명을 배출하였습니다. 1991년 2월 학사과정 졸업생 139명을 배출한 이후 7,088명의 학사를 배출하였으며 지금까지 학습 박사 총 18,11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오늘 입학식에는 학사과정 310명, 석사과정 137명, 박사과정 69명, 석박사 통합과정 291명, 총 810명의 학생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에 국내 유일의 3세대 방사능 가속기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보다 100억 배 더 밝고 강력한 빛을 가진 4세대 방사능 가속기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구축하여 2016년 9월부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로 개교 30주년이 된 포스텍은 연구중심대학을 기반으로 하여 가치 창출의 새로운 길을 열고자 튼튼한 학부교육, 빼어난 연구성과 활발한 창업과 창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성과 지성,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여름 방학을 3개월로 늘리고 학예 사회경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과 기업이 교수를 함께 뽑는 산학일체 교수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가 정신 확산 및 창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가치 창출 대학으로 성장하여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2017년 신학기에는 287명의 전임 교수와 10명의 석가 교수 및 148명의 연구, 산학, 협력, 방문, 대우 교수의 지도하에 학사과정 1,429명, 석사과정 292명, 박사과정 355명, 석박사 통합과정 1,503명을 포함 총 3,579명의 학생이 학부 11개 학과와 대학원 21개 학과에서 수학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입생 다짐의 순서로 신입생 대표 전자전기공학과 이창호 학생의 포스테키안으로서 가야 할 2017학번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이창호 학생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포스테키안의 일원이 된 전자전기공학과 17학번 이창호입니다. 먼저 우리 새내기 포스테키안들을 환영해 주시는 교수님, 직원 선생님, 그리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신입생 대표로 같은 친구들, 부모님, 교수님 앞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저에게 매우 큰 영광입니다. 지금 저를 이 자리로 오기까지 항상 저를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로운 포스테키안이 된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스테키안 여러분, 여러분은 힘겨운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수험생 생활을 드디어 마치고
포스텍에 입학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날을 위해 많은 시간을 어렵게 공부한 날들은 저도 함께 겪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연설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교 생활을 했기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에게 부족했던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 공부를 제가 주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부모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 하셔서 그저 성실하게 따랐고,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는 의문을 던지지 않고 그저 글자 하나하나 필기하며 내용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의문을 던질 수도 있는 것을 그저 하라고 하니까 따른 것뿐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상당수도 저와 유사한 생활을 한 번쯤이라도 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입학식을 마치고 잠시 쉬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고등학교 때의 공부가 입시를 위한 공부였다면 지금의 공부는 본인의 꿈을 위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수동적으로 생활해 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본인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남이 시키는 대로 좋다는 대로 살아가지 맙시다. 이제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만큼 적극적으로 무엇이든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일단 도전해 봅시다. 자신이 희망하는 것을 위해 자신이 그 목표를 향한 주체가 되어 우리의 삶을 주동적으로 이끌어 갑시다. 공부할 때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놀 때는 미친 듯이 놀고, 취미 활동을 할 때는 취미에 빠지면서 본인의 삶을 스스로 아껴 가꾸어 갑시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포스텍에서 1학년은 대한민국 어느 대학보다도 빡빡하고 힘든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며 교수님의 수업을 따라가기가 벅찰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 등 해야 할 많은 활동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작고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은 우리의 삶을 주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인생에서 얻는 가장 큰 재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무엇이든 질러봅시다. 포스테키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과학과 공학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이끌어 가게 될 주인공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잘 알고 자신의 삶을 아주 멋있게 살아가는, 또한 함께 발전하는 포스테키안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연 총장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창호 군 얘기 들으니까 뭐 더 이상 보탤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를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해줘서 그야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거의 같은 뜻이지만 조금 보탤 게 있어서 준비해온 입학 식사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포스텍의 가족이 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설레는 마음으로 발딛는 여러분의 영롱한 눈빛에 캠퍼스가 환하게 밝아진 듯합니다. 여러분의 힘찬 새 출발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입생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이들을 헌신과 사랑으로 뒷받침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신입생 여러분, 포스텍은 1986년 12월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올해는 지난 30년의 도전과 성취를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30년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2017년에 새로운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이 포스텍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오늘의 학생들을 어제처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텍은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과거와 같은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닌 새로운 교육 모델을 찾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 중에 지식과 지혜를 쌓는 일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대학은 학생 스스로가 학습하고 스스로가 성장하는 곳입니다. 대학 생활을 얼마나 알차게 보내는가에 의해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는 새로운 일,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사업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과는 현격히 다른 그런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포스텍 출신이라는 학벌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역량입니다. 대학 생활은 자신의 인생을 판가름할 실력과 역량을 키우는 기간으로 지적 능력과 도덕적 소양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소중한 시기입니다. 대학 생활 중 여러분이 선택한 전공 분야의 지식을 성심껏 탐구하는 일은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공감하고 봉사활동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많은 경험에 도전해서 지적 균형과 폭넓은 식견을 갖추기 바랍니다. 인문사회학을 아우르는 폭넓은 독서로 사고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튼튼한 체력 연마를 위해 체계적인 운동도 당부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선 여러분은 모두 큰 꿈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뀌어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인간은 꿈이 있을 때 성장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은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는 당연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실패와 실수는 젊은이의 특권입니다. 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이르는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서 성공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 각자 스스로가 행복한 미래를 가꾸는 일이라 믿습니다. 행복은 남들이 따라간 길을 걷거나 혹은 남들과의 비교 우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인재여야 행복합니다. 넘버 원이 아닌 올리 원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가족, 친구, 동료들을 배려하면서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삶은 항상 행복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포스테키안 여러분, 성실하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여러분 삶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원대한 꿈을 이루는 방법은 어제의 나를 뛰어넘어 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포스텍에서 마주할 많은 기회들을 발판 삼아서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활짝 펴나가길 기대합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포스텍 캠퍼스에서 자신을 위해 그리고 국가와 인류를 위해 기여할 행복한 포스테키안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금년도에 새롭게 마련한 토크쇼 순서로 총장님, 교수님, 선배와 신입생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토크쇼 진행자 생명과학과 14학번 김정원 학생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토크쇼 진행을 맡게 된 14학번 생명과학과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와, 앉아있을 때보다 밖에 나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시네요. 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진행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본격적인 토크의 진행에 앞서서 유익한 이야기들로 이 자리를 채워주실 패널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7학번 신입생 패널 장애 IT 융합공학과 김승일, 생명과학과 김우석, 그리고 기계공학과 이효인 학우를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장 장윤선 학우를 모셔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건홍 공학장 겸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주임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교 김도연 총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모든 패널분들이 자리로 올라오신 것 같으니 그럼 자기소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제일 오른쪽에 신입생 패널분들부터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창의 IT 융합공학과에 이번에 입학하게 된 공주 사대부고에서 온 김승일입니다. 네, 12분 반이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생명과학과 신입생으로 입학한 17학번 15분 반 김우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학번 기계공학과 14분 반 이효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총학생회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산업경영공학과 14학번 제31대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장 장윤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학장님. 포항공대 공학장을 맡고 있는 화학공학과의 이건홍 교수입니다. 사실 저희 총장님께서는 이미 학사 때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한번 올리셨으니까 뭐 바로 본격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재미있게도 저희 김도연 총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를,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그리고 지금 포스텍에서 총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드물게도 소위 설포카라고 하는 세 가지 대학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총장님, 과연 다른 두 대학과 비교해서 저희 대학만의 강점을 신입생에게 한번 자신 있게 자랑해 본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이런 기획은 금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만 한 40년 뭐 넘게 지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기 뭐 좋습니다. 다들 소개하면서 저도 그래도 조금 소개해야 되죠. 저는 포스텍에는 2015년에 왔으니까 뭐 1호 학번입니다. 학번으로 치면 1호 학번이고 아마 학생 포함해서 교수님들 해서 아마 제가 제일 키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뭐 설포카 근데 아마 우리 1학년 학생들하고 지난번에 1시간 넘게 같이 시간을 가지면서 그 얘기는 한번 학생들에게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70학번입니다. 대학은 70학번이니까 70년에 대학교 갈 때는 서울대학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74년에 대학원 갈 때는 카이스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텍이 생겼으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었죠. 왜 포스텍이 그때 있었으면 그때 포스텍 왔죠. 근데 세 대학 다 좋은 대학교고 그 중에서 좋은 대학은 포스텍입니다. 총장님의 명답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뭐 다들 앉아서 이제 다음 토크를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공학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공학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입학한 신입생들을 위해서 뭐 한 가지 당부하는 거라던가 혹은 부탁하는 것이라는 게 있으시면은 어떤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뭐 제일 쉬운 거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고요. 뭐 그런 것보다도 목표 세우고 뭐든지 해보기 바랍니다. 제가 화공과에 있어서 그런지 가능한 한 넓게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네, 총학생회장님. 어느새 벌써 4학년이기도 하신데 아유, 네, 학교에서 빠르네. 벌써 4년이나 보내셨죠? 네. 그래서 말인데 자신이 지난 4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 혹은 중요했던 경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포항공과대학교의 특장점이기도 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수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친구들, 선배들 모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즐겁게 놀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학교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사실 뭐 다들 얼굴 지나가다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뭐 그러니까 더욱더 긴밀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좋았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자리의 진정한 주인공들은 바로 이 신입생 분들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효인하고 우리 대학교 합격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저도 다른 학생들처럼 기뻐서 주체를 못했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제가 꿈을 바라보면서 가꿔왔던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제 포스텍이라는 학교로부터 저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게 가장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입학식을 이후로 이제 한 명의 포스텍키안이 되셨는데 지금의 기분은 그때랑은 조금 다른가요? 더 기쁘죠. 혹시 오늘 이 자리가 꿈처럼 느껴지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지난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진짜 포스텍에 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로부터 이제 이 친구들 저희 신입생 모든 학우들과 함께 진정한 포스텍키안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오늘의 이제 이 토크쇼 자리를 위해서 지난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새내기 3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약 270명 정도가 대답한 것을 가지고 오늘의 토크쇼를 구성을 하였는데요. 두 가지 큰 질문. 나는 땡땡땡 때문에 포스텍을 선택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서 땡땡땡이 가장 걱정된다에 대한 세 가지 가장 많이 답변을 가지고 오늘의 토크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른 대학교가 아니라 바로 이 포스텍을 선택한 요인 3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포스텍을 선택한 요인 3위는 바로 학과였습니다. 타 대학의 동일 학과보다 더욱더 좋은 교수님 그리고 더욱더 좋은 연구실을 가지고 있는 저희 포스텍의 학과가 많은 신입생들에게 있어서 대학 선택에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19.3%의 신입생들이 포스텍을 선택한 요인으로 선택한 것은 과연 무엇일지 혹시 한번 신입생 패널분들 중에서 예측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2위로 저는 그러면은 제가 선택한 소수정예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소수정예를 선택하셨나요? 소수정예가 왜 포스텍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셨죠? 저희 대학이 그냥 학생 수는 적지만 타 대학 유수한 대학들하고의 지원 규모보다도 더 큰 적금도 있고 더 많은 기회가 있는데 소수정예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장 좀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역시나 신입생이라서 신입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지 역시 2위는 소수정예였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속에서 배우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 뭐 자기 자신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기분, 그런 기분을 아마 포스텍이 학생들에게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학교의 규모가 작은 만큼
타 대학에 비해서 뭐 인간관계가 조금은 좁아질 수 있다거나 혹은 동문의 규모가 작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등의 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공학장님 이러한 단점을 신입생들이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단점은 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장점을 극대화하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30년 전에 여기 포스텍에 부임했는데 그 당시에 카이스트하고 포스텍 두 군데 어느 학교의 교수로 가느냐. 근데 모든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쪽이. 그래서 이쪽을 선택했고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장점만 택하기에도 30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 저희 학교 총학생회에서도 매년 서울교육대학교나 혹은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교류 캠프를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총학생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캠프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총장님 30.7%가 답변하신 포스텍 선택의 가장 큰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땡땡땡 석자였죠. 이게 뭐 예. 총장님은 아닐 것 같고 교수님 능력 있는 교수님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 넘치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방금 눈썰미 좋은 친구들은 지나간 거 슬쩍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대학을 선택한 이유 중 1위로 꼽힌 것은 바로 우리 대학의 높은 학업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공계열 진로에 큰 뜻을 품은 학생들이 많은 때문인지 저희 학교의 높은 학업 수준에 이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총학생회장님이 입학할 때에는 이 세 가지 요인들 혹은 뭐 다른 요인 중에 포스텍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학업 수준 소수정예 학과 이 세 개 중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소수정예 때문에 이 학교를 선택을 했거든요. 이제 다른 학교도 물론 다 좋은 학교여서 저희만큼은 아니지만 학업 수준도 좋고 이제 학과도 좋아요. 근데 소수정예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찾기 힘든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후회가 없고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분들께서 우리 대학의 학업적인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총장님께서는 혹시 현재 포스텍의 학업적 수준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자신하시나요? 세계적으로 이거는 뭐 포스텍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직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세계 탑인 것보다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계 탑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니까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학 전체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준 전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진짜 세계적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 세계 1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1위를 노려볼 수 있다. 그런 아주 비전 가득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시된 세 가지 답변 이외에도 뭐 장학금 수혜를 받기가 쉽기 때문에 혹은 특정 교수님이 포스텍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인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그런 네임밸류 때문에 뭐 포스텍을 선택했다라는 답변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에서는 새내기들의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대학생활 땡땡땡이 가장 걱정된다. 15.2%가 답변한 한번 3위부터 알아볼까요? 3위는 학업이었습니다. 이전의 질문에서 1위가 학업 수준이었던 것과는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포스텍을 선택한 학생들이 그래도 내가 이 포스텍에 들어와서 잘할 수 있을까? 전국에서 내로라 하던 수재들과 겨뤄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 출신 학생들과 겨뤄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안고 계신 것 같은데요. 총학생회장님도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총학생 회장님께서도 입학하실 때 뭐 이런 과학고 학생들과의 경쟁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과로 입학을 했었는데요. 저는 여고를 나와서 물리2를 다른 친구들만큼 많이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물리학과 친구들은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소위 괴수들이 많을 텐데 여기에서 과연 내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제를 이제 엄청 주시잖아요. 여러분도 봤겠지만 이제 과제를 하다 보고 이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수업을 잘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 학업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많이 줄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박태준 학술정보관에서 많이 밤을 지새우는 만큼 그만큼 제 학업 수준도 같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공학장님, 아직 입학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학업적으로 부담이 많은 새내기들에게 혹시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난 30년간 보니까 뭐 일반고 학생이나 과학고 학생이나 학업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데 실제로 학업이 잘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은 예외 없이 게임을 하거나 뭐 딴짓을 해서 그렇지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학업을 잘 못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네, 사실 뭐 여러분들이 저희 포스텍의 이 촘촘한 입시망을 뚫고 들어왔다는 것 자체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가능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미 평가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신다면 학업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위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바로 진로 문제였습니다. 아마 이번 2017학년도 신입생 여러분들은 뭐 대학 가면은 이제 뭐 마음껏 놀아도 된다, 뭐 대학만 가면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셨던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를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진로 문제는 사실 신입생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에게도 가장 큰 어떤 고민거리 혹은 걱정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요 3명의 신입생 패널분들 중에 진로 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선택하신 분 계신가요? 저요. 네. 진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이런 경험들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진로 문제가 약간 모두들 공감하시겠지만 약간 되게 막연하게 꿈은 있어요. 뭐 누구는 창업을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창업을 하고 뭐 하고 싶다 이런 거든지 아니면 또 누구는 뭐 연구원이 되어서 어떤 뭐 업적을 남기고 싶다, 뭐 노벨상을 타고 싶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꿈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근데 사실 어떤 꿈을 가기 위해서 그 가는 길이 한 갈래 길은 아니잖아요. 되게 어떻게 그걸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많고 저희는 아직 밟아본 적이 다 없고 이 길이 나한테 더 맞는 길인지 이 길이 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정말 뭐 잘 가는 길인지 돌아가는 길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런 발자취를 밟아오신 그런 졸업 선배들이나 많은 그런 분들의 그런 그 경험담 그렇게 막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그런 것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번에 새내기 새로운부터 때 동아리 탐방을 할 때 이제 친구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나 관심 있는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막 동아리를 결정도 하고 그러는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그런 느낌처럼 자기가 관심 있는 진로에 자기가 직접 찾아가는 그런 진로 탐방 같은 거를 기획을 해서 이렇게 부스별로 여러 길을 밟아오신 선배님들을 해서 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약간 되게 영감도 받고 이제 내가 몰랐던 부분도 알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 37.8% 거의 뭐 40%에 육박하는 신입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뭐 신입생 여러분들 벌써 술렁술렁 하는 게 대충 뭔지 알겠다라는 느낌이신데 한번 총장님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을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성 문제? 아닙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그럼 공학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나는 사실 대학 다닐 때 어떻게 하면 데이트를 할까 그것만 고민해봤지 딴 거는 고민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뭐 이성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니나 다를까 장짤이었습니다. 혹시 그 방금 공학장님께서 장짤이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공학장님 장짤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르겠네요. 아마도 뭐 공학장님께서는 장짤을 당해보신 적이 없으신가 봅니다. 혹시 총장님께서는 장짤이 무슨 말인지? 네,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고민, 장짤이 왜 고민인지 사실 장학금 제도라는 게 우리 사회에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게 그 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학생한테 지원하는 게 장학금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지원하는 게 장학금이 아닙니다.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 모두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왕이면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지원하자 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그게 아니면은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한테 성적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원하는 게 저는 장학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 학부모님들 다 계시고 그러는데 장학금 좀 잘려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 이렇게 지원해 주실 텐데 뭘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걸로 걱정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내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훨씬 더 큰 꿈을 갖고 지내는 게 좋죠. 사실 뭐 정말 많은 장짤이라는 게 장학금 잘렸다의 줄임말이 장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에 말하자면 가장 큰 메리트이기도 하고 어쩌면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할 장학금이 사실 많은 신입생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학금이 있건 말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쩌면 뭐 사실 다른 학교보다 장학금 받기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자기가 가고 싶은 꿈을 그냥 열심히 쫓다 보면은 장학금은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께서 혹시 영짤 아세요? 영짤? 네, 알고 있습니다. 영짤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잘렸다라는 뜻인데요. 영구히 잘렸다. 또 틀림없는 사실은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원합니다. 대학이 아무리 뭐 영짜리 돼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여러 군데에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310명의 신입생들이 패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모아서 무작위로 선택하고 답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 역시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에 신입생들로부터 설문조사 받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네, 그러면 혹시 새내기 패널 분 중에 한 분이 열어보았으면 하는 번호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5번이요. 네, 15번은 신소재공학과 김민종 학생이 해주신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공대에서 학생 본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좋다고 선배님, 교수님, 총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도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도전 실패로 인한 피해와 손실이 두렵거나 부담감 때문에 도전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전 정신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도전에 임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도전에 대한 굉장히 건설적인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공학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제가 45년 전에 이공계를 택한 것은 남 앞에 나서기가 두려워서 이공계를 택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 앉아 있거든요. 하면 다 됩니다. 그래요. 사실 도전이라는 게 해보지 않고는 진짜 그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선배들이고 뭐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본 사람들이라고 해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도전을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번 진짜 눈 딱 감고 도전해보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지금 시간에 20대 기간에 1년, 2년 한번 도전해보는 게
미래의 몇십 년을 바꿔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도전 정신을 갖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번호는 총학생 회장님이 한번 골라주실까요? 네, 번호는 17학번 친구들이 들었으니까 17번으로 뽑아주세요. 네, 17번. 네, 이 질문은 이제 답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진 않으셨는데 이거는 총학생 회장님께 뭐 바로 드리면 될 것 같은 질문이네요. 대학생활 그리고 나아가서 20대를 보내면서 가장 후회됐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후회가 됐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영자를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입학한 과랑 지금 있는 과랑 달라요. 전과를 했었는데 제 정성을 조금 더 빨리 찾고 빨리 사실 저는 전과를 하는 게 좀 무서웠어요. 만약에 전과에 실패할까봐 아니면 내가 입학했던 과랑 지금 내가 맞는 적성이랑 좀 다르다는 게 좀 되게 무서웠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과를 주저를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정말 적성에 맞는 일을 한다는 게 뭔지 알겠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아니면 가장 후회가 된 점 돌아간다면 조금 더 빠르게 제 적성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저하고 있는 순간에도 시간은 조금씩 흘러가니까요. 언제나 뭐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빠르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제가 한번 골라볼까 하는데요. 21번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은 화학공학과 유수원 학우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명확한 꿈과 목표가 없어서 방황하는 친구들. 많은 강의나 조언들이 경험을 통해서 꿈을 찾으라고는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경험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이 20대가 꿈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그러면 화학공학과 주임 교수님이신 이건홍 교수님께 한번 요청드려 볼까요? 글쎄요, 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내가 쓰는 방법을 드릴게요. 나는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일 고민한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그냥 결정합니다. 그리고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고민한다는 건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어느 하나가 월등히 확실하면 고민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고민만 한없이 하면 시간만 가니까 그래서 한 주일 정도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냥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고 싶어서 대학생 때 그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꿈을 이뤘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1년 만에 문을 닫는 바람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느 게 좋겠다라고 결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이 계속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정해서 하는 것이 조금 도움됩니다. 저도 그 망한 회사지만 그 회사에 우리 부장님이 좋은 추천서를 써주셔서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총장님도 한번 과연 신입생들이 꼭 한번 20대 동안 해봤으면 하는 경험 이런 게 있다고 추천하고 싶다면? 그 20대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죠. 우리 이건우 학장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데 하여튼 꿈을 항상 나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 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뀝니다. 계속 살면서 바뀌는데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시점에서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어떻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항상 하는 게 좋죠. 그런 생각이 없는 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실은 우리 초중등 교육의 문제입니다. 대학교에 들어올 때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게 대부분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고 이제부터 가꾸면 됩니다. 그걸 인지하고 이제부터 가꾸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학교에서는 조금 아주 그냥 전통적인 이런 교육을 좀 떠나서 여름에는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다른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 꿈을 확실하게 이렇게 갖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김도연 총장님께서 부임하고 나신 후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이제 여름 방학의 기간을 늘려서 그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직접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있는 여러 기업들에서 실제로 일해보는 그런 인턴십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한번 사회와 직접 부딪혀보고 자신이 일하고 싶은 분야가 실제로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내기 패널분들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새내기의 말하자면 대표로 올라오셨는데 혹시 여기 계신 패널분들께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 두 분께 다른 질문 2개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럼 일단은 좀 가벼운 걸로 그 총학생회장 선배님께 저희 이제 신입생으로 이제 올해 이번에 딱 입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 도 있는데 학교에 들어와서 잘 적응하기 위한 꿀팁 있으면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꿀팁이라고 하면은 딱 바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선배들이 밥을 많이 사주시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도 인솔자 선배들을 만났겠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분반 선배, 과 선배들을 만나실 거잖아요. 그때마다 연락처를 잘 받아서 이제 밥을 얻어먹는 건데요. 이제 대부분의 선배들은 다 각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물어보고 싶으신 거 다 물어보시고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이제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만큼 다 친하게 지내시면 되고요. 이러면서 뭐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공부 같은 것도 잘하시는 선배들 엄청 많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진로 고민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으로는 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약간 질문이라기보다는 살짝 건의가 들어간 질문이긴 한데 그 저희 학교가 물론은 이과생을 뽑은 거긴 하지만 이 안에서도 과학자가 박사나 아니면 그런 학업으로 가고 싶은 사람,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이거를 뭐 뛰어넘어서 디자인을 하고 싶은 사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 커리큘럼을 보면은 저도 여기 학교 오면서 여기 선택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포항공대를 간다고 하면은 야 너 공부하러 가냐? 막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을 선택 안 하고 간다고 하면은 야 너 거기 가면은 사람도 많이 못 만나고 뭐 교양적으로도 지식이 좀 더 부족할 수 있는데 괜찮겠냐 이런 말이 들었는데 제가 가장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예 정규 수업까지는 아니어도 뭐 디자인 스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런 교양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학교에서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있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주 근본적인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가 모든 걸 제공해 주진 못합니다. 아무리 커도 어떤 대학도 그걸 다 제공할 수는 없고 대학은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고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교양 이런 측면에서 다른 분야 측면에서 요즘 뭐 혼자서 얼마든지 우리 박태준 학술정보관 한번 가보십시오. 전 세계에 이렇게 좋은 대학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도서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은 무슨 분야 원하는 분야 모든 책 다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질문은 아니고 아까 학생회장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일반고 여고 출신이라서 설렘과 그리고 그 한편으로는 조금 주눅이 들어있기도 한데 저처럼 각자의 걱정을 안고 조금 불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자님께서 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경험을 좀 얘기할게요.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문을 닫아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소위 유학 가려면 영어 시험 봐야죠. 토플, GRE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 하나도 안 보고 일단 무조건 어플라이 했어요.
근데 또 덜렁 장학금 나오더라고요. 입학 허가서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영어는 요건이니까 나중에 보내라. 뭐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막상 갔더니 회사 가려고 학부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 클래스메이트들은 전부 뭐 MIT, 스탠포드, 버클리 우리가 듣는 세계 인류 학생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에요. 실력 차이가 엄청나죠. 지금 아마 과학고, 일반고 정도 차이가 아닐 겁니다. 외국인 학생이 4명이 있었는데 둘은 인도에서 왔고 하나는 홍콩에서 왔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죠. 44명이 시작했는데 12명이 1년 지나서 퀄리파잉에 통과했습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과정이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게임만 안 하면 다 되더라고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면 뭐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네, 들으셨죠, 신입생 여러분? 게임만 안 하면 뭐 어디 가서도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지금 앉아 계신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자리에 있는 패널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시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저를 기억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위원회, 뭐 줄여서 세준위는 지난 11월에 결성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이게 시작되기 바로 전날까지도 계속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가 조금 특이한 게 학교 쪽에서 이런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권한과 어떤 뭐랄까요? 자격을 주고 학생들이 하나씩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요. 이제 뭐 저희들 입장에서도 새내기들이 와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3개월 동안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뭔가 다들 웃으면서 즐겁게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신입생일 때 다 오리엔테이션 겪고 들어왔고 거기서 정말 재밌었고, 그래서 그 재미를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뭐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나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아주 재미있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즐겨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으로 총장님께 이제 앞으로 뭐 4년이 될 수도 있고 대학원을 가면 이제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미래의 대학 생활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많은 기대와 걱정을 안고 있는 신입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와 걱정을 갖고 있나요? 왜 걱정이 있죠? 여러분들 오늘 그야말로 여러분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가꾸는 그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학교의 문을 나설 때 그것이 어떤 삶이어도 좋습니다. 나는 그 기간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게 그렇게 삶을 갖고 가길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는 대학생활이라는 이름의 흰 도화지가 주어졌습니다. 다양한 학교 일에 참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갈지, 아니면 학업에 신경을 쏟아서 미래를 조금씩 준비해 나갈지, 혹은 정말로 사랑하는 동아리를 만나서 20대의 열정을 불태울지, 도화지를 어떻게 채워 넣을지는 모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든 간에 여러분 자신만의 색깔이 가득한 그런 대학 생활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크쇼를 함께 해주신 총장님, 공학장님, 총학생회장님, 그리고 신입생 패널에게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생명과학과 김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고 유익한 토크쇼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라볼 예슬기를 모아 흐르는 형상강 맑은 물을 두고 보는 곳 나라의 내일을 위해 뜻을 합치는 결의의 정예들이 여기 모였다. 동해에 해 뜨듯이 날로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요람 포항공대 육대주 기술들과 서로 잇따른 영일만 푸른 물을 내다보는 곳 인류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치는 한국의 지성들이 여기 모였다. 동해에 해 뜨듯이 날로 빛나는 과학과 기술의 전당 포항공대. 이상으로 2017학년도 포스텍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